거 없다 그러셨는데 성폭행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건가요?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성 스태프만 남겨주신 건가요? 피해자에게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갑시다.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겪어서 똑바로 전하는 이해합니다. 요즘 여러분께 신경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자, 이번 코너는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태현 변호사. 예. 배우 김지환이 결국 성폭행과 성추행으로, 죄송합니다. 강지환 씨요. 강지환이죠. 죄송합니다. 강지환이 구속이 됐는데,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9일 밤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이제 경기도 광주 이제 오포에 강지환 씨 집이 있다고 하는데, 당시 이제 소속사 직원들하고 회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속사, 피해자 여성 2명은 소속사 직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직원 둘이랑 같이 이 강지환 씨 이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집에 가서 술을 마셨다는 거죠. 그런데 술을 마시고 나서 그 집 안에서 이런 불미정 사건이 일어났던 것 같고, 그래서 그 피해 여성 중에 한 명이 외부로 이것을 알리고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이 불거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강지환 신고가 됐으니까요. 강지환 씨가 긴급 체포되고, 영장 청구, 경찰의 영장 청구 연장 신청을 통해서 이제 결국 이 구속이 된 거죠. 네. 박지훈 변호사. 네. 당시에 피해자들이, 네. 그러니까 전화를 감금돼 있다는 상황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하는 그런 반응이 있었는데 왜 전화를 안 하고 지인에게 카톡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스테리어스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의미는 풀렸죠? 네. 조금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그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네. 이 한 여성이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강지한 씨가 방 밖으로 나갔다 그러고요. 네. 그 이후에 방문을 잠근 상황에서 전화가 좀 안 됐다고 합니다. 이 착발신이 좀 어려운, 광주에 뭐 그런 지역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네. 착발신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문자 메시지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SNS를 통해서 지인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마 그 휴대전화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문자 메시지로 감금되어 있다, 나갈 수 없다라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그것을 네. 통해서 강지한 씨가 긴급 체포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휴대전화가 착발신이 되지 않는 공교로운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변호사가 박지훈 변호사네요. 혹시 본인이십니까? 아니요, 전 아니고요. 네.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그 동명이인 박지훈 네. 변호사고 피해자 변호인입니다. 네. 그 피해자 이제 성범죄 관련해서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통상 많이 저희도 변호사에서 선정이 되는데 공교로 저랑 이름이 같은 박지훈 변호사 선정된 것 같고, 네. 그 박지훈 변호사 주장에 따르면 일단 강지한 씨는 당시에 만취하지는 않은 것 같다. 네. 여성들의 주장입니다. 네. 한 여성은 취했기 때문에 뭐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 한 여성은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만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심신미약 어차피 되지도 않겠지만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들었던 박지훈 변호사의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들이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상황을 보면 당시 강지한 씨가 만취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발생 전에 강지한 씨가 만취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로 만취해서 다리를 못 가눌 정도였고, 강지한 씨의 행동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정적으로 막지는 못한 사실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2명의 여성이 1명의 남성은 못 막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1차적으로 강지환 씨가 만취됐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네. 지금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방어를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들이 방어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불가능해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강지환 씨가 나가게 되고, 나가니까 당연히 문을 잠글 수밖에 없잖아요. 집안에 네. 지금 강지환 씨하고 여성 2명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2명의 네. 여성은 성추행, 성폭행을 당했던 사람들이고, 그렇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문을 잠글 수밖에 없고, 문을 잠근 상태에서 지인한테 전화를 했는데 뭐 통신사, 세계통신사, 한국의 통신사만 통화가 되고 나머지 통신사는 통화가 안 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SNS 문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당연히 감금돼 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부러 강지환 씨가 감금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네. 상황을 보면요,
성추행,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이 문을 잠근 상태에서 밖에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건 감금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상식적 차원에서 보면 그분들이 보낸 문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강제로 어떤 그 성추행, 성폭행을 하는데 그걸 막으려고 했다는 행동도 있다고 보면 만취한 상태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지환 씨 얘기 중에 사실 듣는 사람들을 다소 황당하게 만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오빠로서 피해자들에게 그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로서 마음이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글쎄 저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한 얘기 같지는 않은데 네. 이제 본인이 지금 다급한 상황에서 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있죠. 이제 지금 강지환 씨가 저걸로 지금 자백을 하는 건지 변호인과 의논을 하겠지만 무죄를 주장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현재 저 영장 단계에서는 사건을 부인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결국 이제 기소가 되면 자백을 할지 부인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만약에 무죄 주장을 할 거라고 하면 아마 그걸 대비해서 저렇게 오빠로서라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원래 평소에 나는 오빠 동생이고 굉장히 친한 사이였다.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내가 강제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뭔가 어느 정도는 합의해서 한 거다.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너한테 내가 피해를 끼쳐서 이게 이렇게 불거지게 됐으니 내가 오빠로서는 미안은 해. 그런데 내가 강제로 한 건 아니잖아. 우리 원래부터 옛날에 좋은 감정이 있었잖아. 아마 이 주장 얘기하려고 아마 지금부터 오빠로서는 미안하다 그런 표현을 쓴 것 아닐까?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강지환은 이제 영화와 드라마에서 어떤 주연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이제는 드라마에서 다 하차하고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드라마를 계속, 사실은 찍어놓은 게 있었어요, 분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측에서는 그걸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강지환 씨가 어쨌든 성추행, 성폭행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나오는 영상이나 아니면 드라마를 계속 방송을 했을 때는 네. 엄청난 국민적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촬영된 분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일단 중단시켰고요. 다른 방송으로 대체를 하고 네. 지금 이 강지환 씨를 대신할 다른 배우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 배역을 없앨 수는 없고 그 배역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배우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몇 명을 접촉한 것으로 지금 보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조만간 그 다른 배우로 배역은 같지만 다른 네. 배역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연예인들, 그다음에 이런 분들의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들 자정 노력 같은 것들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